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입니다. 2019년 1월 3일입니다. 벌써 1월 3일입니다. 1월 3일 새벽 3시입니다. 어젯밤 늦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금 두 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고, 또 하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했다 하는 두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2년 6개월 징역 선고가 나왔고요. 불법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 나와서 합산하면 4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구속된 지 1년을 넘기면서 진행되다가 보니까 이 구속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구속기한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지나면은 풀어주고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불구속 재판 원칙이 이 정치적 사건에는 최근에 잘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아닌 판사들의 월권입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그 추가 구속영장도 어제 끝나서 세 번째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더니 이번에는 판사가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어제 나왔습니다. 어젯밤 늦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를 보도한 조선닷컴의 기사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출감하는 우병우 전 수석을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몰려가서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에 답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질문이 날아들자, 조선닷컴 기사는 이렇습니다. 다만 질문이 날아들자 기자에게 레이저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기자에게 레이저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여러분, 이 우병우 씨와 관련된 이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이거 아주 친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레이저 눈빛을 보낸다. 이게 노래 본다는 그런 뜻을 레이저 눈빛이라고 했습니다. 레이저 눈빛. 이 조선닷컴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2년 전이 됐네요. 2017년 2월 21일자입니다. 이 조선닷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람물 쳐다보는 방식은 항상 이런가? 우 전 수석이 21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도마에 올랐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그 기자를 향해 얼굴을 돌려 정면으로 응시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기자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은 기자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응시를 했다고 논란이 됐답니다. 이게 논란이 될 성격입니까? 아주 비난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조로. 왜 기자가 물으면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해야지 노래 보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 아이들이 놀다가 왜 째려봐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자가 왜 째려봐 하면 됩니까? 기자가 왜 째려봐라고 하면 됩니까? 이때 조선닷컴에
2017년 2월 21일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병우 또 레이저 눈빛. 원래 이렇게 사람 쳐다보나? 세상에 이런 제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원래 이렇게 사람 쳐다보나? 사람이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기사 제목에 원래 이렇게 사람 쳐다보나? 이렇게 붙였으니까 당시에 이른바입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하는 검찰이나 기자가 얼마나 마녀 사냥식으로 보도를 했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언론과 검찰의 집요한 공세에 놓였던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영장이 여러 번 기각이 됐습니다. 여러 번. 그것은 무리하게 청구가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기각됐다가 끝내 구속이 됐는데 두 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읽어보면 뭐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논란이 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분인데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이 더 나쁜 일을 했느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2년이 지나니까 이 상황이 지금 물론 구속됐지만은 앞으로 또 실형 선고를 확정되면 다시 수감돼야 되니까 두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예컨대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병우 씨 아들이 이 경찰에서 근무를 했는데 경찰 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다는 것이 또 시비거리가 됐습니다. 운전병으로. 여기에 무슨 부정적 압력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운전병으로. 그때 언론 보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운전병은 의경 내에서 소위 꽃보직으로 불리는 비교적 편한 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니 의경으로 근무만 해도 당당한데 운전병이 꽃보직이랍니다. 아니 운전병이 왜 꽃보직입니까? 제가 되면 운전병은 그 대기 시간이 많을 겁니다. 차라리 다른 데 의경으로 근무하는 게 낫지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게 그렇게 편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도 언론의 보도와 달리 무슨 부정 청탁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아들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운전병 한다고 이게 특혜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결정적인 약점이 안 잡히니까 왜 째려보느냐 레이저 눈빛이라고 하다가 또 조사를 받는 중에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건방지다고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을 큰 특종으로 몰아간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받는 중이 아니었어요. 조사받다 잠시 쉬는 중에 팔짱을 끼고 있다고. 팔짱, 레이저 눈빛, 꽃보직. 그럼 이런 분위기에서의 수사와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오는데 도화선이 도화선이었습니다. 그 도화선이 된 보도가 뭐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16년 7월 18일자
제목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 전 1326억 원에 사줬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입니다.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서 1326억 원에 사줬는데 이 거래에 의문이 있다. 이 거래에 의문이 있다. 그것은 이 넥슨의 경영자 김정주 씨가 진경준 검사장과 친한데 진경준 검사장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하니까 다리를 놓아가지고 이 땅을 사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진경준이라는 사람, 그때 다른 사건으로 이분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김정주, 진경준, 김정주 이 세 사람을 엮어가지고 여기에 부정이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도화선이 됐어요. 그때 모든 언론이 여기 가세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왜냐? 우병우 수석과 김정주라는 사람은 알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지는 못하고 이 땅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그동안 집요한 수사와 집요한 보도로서 밝혀진 셈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문제점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여기서 범법 사실이 밝혀졌으면 우병우 수석은 이걸로 구속됐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됐을 거예요. 이것은 한국 언론사상 남을 만한 오보고 이게 탄핵에 끼친 전주국적인 영향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꾼 오보입니다. 이 오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오보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보가 아니면 특종인데, 그리고 특종했다고 자랑도 안 합니다. 이것은 조선일보는 요새 참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언론사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또 다시 레이저 눈빛이란 말이 또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인권유린입니다. 인권유린. 왜냐? 어떤 사람의 용모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용모, 못생겼다, 코가 너무 작다든지, 귀가 삐뚤어졌다든지, 눈빛이 더럽다든지, 그런 용모를 가지고 비판 기사를 쓰는 것은 그것은 뭐 인권유린 이전에 이것은 기사의 수준 미달이죠. 레이저 눈빛이란 말 제발 언론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